제가 서울대 입구 쪽에 샤로스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5월 24일 날 점포를 보러 한번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임대료가 380만 원이었던 30평 미만의 점포가 최근에 롱타임노시 점포 개발을 위해서 서울대 입구 쪽에 가봤는데 8월 11일 날 임대료가 450만 원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의 샤로스길도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젠틀리피케이션의 시작점인 경리단길을 찾아가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에 나왔어요. 경리단길을 한번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공실률이 너무 심각해서 그 현장 한번 보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지역의 조그만한 상권에 상인들이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입점해서 상권을 좀 형성해서 살려놨는데 건물주들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고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를 이제 조금씩 올리다가 보니까 월세 부담이 돼가지고 가게가 공실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샤로스길, 그리고 가로수길, 막리단길, 경리단길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젠틀리피케이션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것처럼 건물주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바로 이 공실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대료가 10% 미만인 곳은 무조건 업종 변경을 해서 계속 장사를 해도 좋아요. 그런 곳은 건물주하고 충분히 상생이 돼요. 근데 임대료가 10%가 매출을 막 올려도 10% 이상인 곳은, 예를 들어 임대료가 500인데 5천을 찍어야 되는 곳이나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1억을 찍어야 되는 곳, 이런 곳들이 요즘에 소비도 많이 안 되고 있고 장사가 안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공실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권리금이 형성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외국의 대부분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권리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이 지금 공실을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리금마저도 없다라고 하면은 공실 자체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버티다 못해서 나오는 사람들로 공실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뭐 경리단길을 오늘 한번 시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랑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저희 맥PD가 진짜 좋아했던 피자집이래요. 엄청 놀래고 있어 지금. 너의 얼굴을 담고 싶다 내가. 와. 근데 지금 이쪽에 공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큰 평수는 없는 거죠? 금액도 너무 쌀 거예요. 얼마 정도? 얼마 정도예요? 20만 원. 평당 20. 평당 20이요? 그럼 30평이면 600이네요. 근데 좀 저희는 많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건데.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다고 잘 안 내려요. 계약을 하면은 5%씩 받게. 신남이 되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차라리 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근데 계약 때마다 5%씩 올리더라고요. 또 뭐 2년씩 계약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평일날은 그냥 정박 강산이고요. 주말에 손님이 좀 있는데 그 평일날 주말과 시장 조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점포를 찾을 때 팁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을 붓는다 라는 느낌으로 물을 부었을 때 물이 흘러서 고이는 곳이 있어요. 그 고이는 자리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언덕에 위치한 가게가 장사가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지형이 낮을수록 장사가 잘 된다는 또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형 지물을 파악할 때 이렇게 언덕 있는 곳에서는 점포를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낮은 지형에서 가게를 하는 게 적합하고, 물을 흘렸을 때 모이는 자리,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코너나 모서리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코너변들을 다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간판도 잘 보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고, 상권에 따라서 주 5일 상권이 있고 주 2일 상권이 있어요. 홍대나 이태원, 뭐 사당처럼 주 2일 상권은 금토 뭐 내지 토일은 엄청 바빠요. 정말 그 이틀 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TO보다 한 2배 3배 더 충원해서 해야 될 정도로 뭐 하루에도 막 1,000만 원씩 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월화수목 뭐 예를 들어 금까지 평일에 장사가 또 안 되는 곳들이 인력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주 2일 장사 잘 되는 것보다 주 5일 장사 잘 되는 곳에서 영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를 제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평수일수록 공실이 더 나고 있는 게, 좀 큰 평수는 평당 20만원 정도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작은 평수는 평당 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10평도 안 되고 뭐 5평 공간에서 30만원이면 150만원인데 이것 또한 엄청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작은 평수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전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돼서 또 임대료가 버거워서 나오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일단 저쪽으로 한번. 동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외식 업종들이 많이 폐업을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인구도 줄었고 임대료도 높아졌고, 그냥 소비가 계속 줄고 외식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사람들이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맛집이나 멋집 같은 거 찾아서 다니면서 왔는데 그거에 대한 조그마한 평수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고정비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건물주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 우리나라에서 임대료를 막 1,000만 원씩 받는 상가들 많은데, 특히 서울에서, 물론 아직 지방은 되게 저렴하지만 서울에서 1,000만 원씩 내서 매출 1억을 찍을 수 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되지 않고서는. 근데 1억 찍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건물의 임대료가 항상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듯이 올라가 버리면 결국에는 공실이 생겨요. 이게 공실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뭐 장사는 뭐 세입자, 임차인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건물주들의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샤로스길, 가로수길, 막리단길, 경리단길,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인들, 장사를 내공 있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많이 살려놨는데, 그런 것들이 임대료 고정비에 의해서 어려운 경영을 하다가 이렇게 다 떠나버리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손님들도 모이지 않고 다 떠나거든요. 그럼 결국에 건물 가치도 하락하고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상생이라는 거, 프랜차이즈 회사와 점주도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건물주와 세입자도 상생의 관계가 되려면은 좀 적당히 해야 된다. 뭐 10년까지 임대차 보호법 생겼다고 세입자 한 번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해서 좀 높은 가격에 받으려고 부동산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와서도
계속 이렇게 5%씩 올려요. 해마다는 아니지만 2년에 재갱신 할 때마다 처음에 10%씩 올리다가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5%씩 인상하는데 5%씩 올려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나갈 때 권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데려오면은 이때는 새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임대료를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올려가지고 받아오라고 해요. 다단계죠, 다단계. 우리가 권리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막 또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또 물론 들어와서 그 임대료도 내가 낼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겠지만 결국에 이게 모든 게 다 악순환이다. 그래서 전부가 상생하지 않으면 이 활성화된 상권을 만들기 어렵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맥형이 이 무더운 날씨에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한번 돌아봤어요. 건물주가 쏘아올린 그 공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생각보다 이 공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이거는 경리단길이 무언가에 의해서 격리된 경리단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전쟁 난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임대료가 유일한 고정비예요. 고정비를 낮출 수 있으려면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한계지만 점포는 작고 임대료는 높고 테이블이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배달을 하면은 배달해봤자 또 대행 수수료로 까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영업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때문에 임대료만큼은 너무 많이 오르면 이렇게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임대료가 10%가 넘어가면은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 10% 미만이고 1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오지 말고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그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상인들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건물주분들 임대차 보호법이 10년 동안 갱신됐다고 하지만 뭐 해마다 5%씩 막 이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상인들이 자리 잡고 오래 장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건물의 가치도 오른다는 거 오늘 메시지 한번 주고 맥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만 저는 퇴근합니다. 빠이.